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21선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121선 이동평균선을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요게 언제 있었냐면은 과거에 요때 보시면 1월 달 정도에 1월 달 후반쯤에 나왔죠, 한번. 여기서 이렇게 1월 달쯤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좀 안정적인 모습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증시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리스크, 오늘 좀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1,300원대 다시 올라와서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요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갭이 좀 있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121선을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곧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변화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요게 이제 1월 달하고 이제 2월 달, 3월 달을 짚어보면 이때 로봇 관련주, 뭐 그다음에 AI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냐면 1월 달 작년하고 틀리잖아요. 연말 빠질 때하고 1월 달이 되면서 1월 달이 되면서 좀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럴 정도로 1월 달이 바뀌면 월이 바뀌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지금 다시 121선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곧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이때는 뭐 2차 전지 로봇, 뭐 AI, 의외로 로봇이 10배가 넘게 나왔죠.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 밖에 로봇주들이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짧은 순간에 2개월, 3개월 만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 역시 2차 전지 섹터들도 전체적인 상승 국면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여기 120일 넘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앞으로 거래일 수로는 7일 남았어요. 7일, 7거래일입니다. 올해는 12월 28일까지 거래를 시키고 29일은 납회라고 해서 하루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약 7거래일 남았습니다. 7거래일이 남았는데 어떤 모습이 앞으로 연출될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 하여튼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 여기 121선 넘어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넘어갈 때 상당히 슈팅이 좀 세게 나왔고 약간 지지가 됐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때 이제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이 나온 건데, 아무튼 121선을 넘어가는 시점은 시장이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21선 위에 있을 거냐 밑에 있을 거냐, 이때 시장에 뭐랄까요, 변화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이 자체가 틀립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탄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이 이제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제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좀 무섭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좀 못 타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에다가 여러분이 배팅하시면 더 올라가는 장세가 바로 요 시절입니다. 이 시절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요 시장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요 시장은 요런 시장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요런 빠지는 시장하고는 좀 틀려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깊은 주식들 이런 것들 사야 되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세, 특히 이런 장세 있죠. 이런 장세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 과거에 AI, 로봇, 2차 전지도 보시면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더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속출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뭐 어떤 이슈로 막 올라가는 거, 뉴스로 올라가는 거, 테마로 올라가는 거는 안 되지만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면서 향후 전망이 있는데 올라가고 있다. 이런 주식을 사시면 또 의외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HLB죠. HLB 못 사요, 이거. 그죠? HLB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장세 그나마 조금 이때도 아마 처음에는 좀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올랐다 밀렸다 올렸다 밀렸다 할 때는 계속 올랐다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산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변화가 나타났죠. 이렇게. 그리고 감지하셔야 돼요. 근데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시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으로 외국인의 그 쇼커버링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극단적인 상승을 해서 그런데 저희 극단적인 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대한통운 한번 볼까요?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조금 낫겠네요. 대한통운도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처음에 빵 나왔죠.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많이 올랐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별다른 조정 안 주고 올라가죠.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쉬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의 종목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게 단기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시장의 변화 아니면 이 산업의 변화, 이 주식, 이 기업의 변화를 주는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를 캡처해서 빨리 들어가시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가만히 정이 좀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는 놈이 가는 그런 장세가 곧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죠. 최상목 부총리 지명자인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대외 여건 확인하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약간 뉘앙스를 풍겼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본인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청문회장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야 간에 싸움이 나니까. 아무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 양도세 문제는 근로소득세나 같은 게 과세 형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국가 간의 자본 이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된다.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른 이제 뉴스예요. 기자들이 쓴 건데 20일 내일 이후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는 뭐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또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실망표라고 그럴까요? 실망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은 바로 2차 전지를 비롯한 2차 전지만 뭐 그렇게 혜택받는 건 아니고 2차 전지를 비롯한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구명운동을 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포항 시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명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좀 보석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에코프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구명운동, 진짜 뭐 좀 억울하죠. 참 호탐대실이라고 할까요? 그거 한 10억 먹으려고 이렇게 조단위에 있는 자산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현재 복역 중이고 포항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오늘 20일부터 내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주에 걸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인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뭐 유관기관 단체까지 포항 시민까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포항에서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 포항뿐만 아니라 저기 새만금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 10만 명을 모아 보겠다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조속한 사면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내년 초에 좀 어떻게 주정 특사로 좀 나왔으면 아무래도 뭐 충북이나 청주 그다음에 뭐 전북 군산 여기까지 닿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할 일이 많아요. 최고 그 통수권자가 지금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연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사회와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를 기관들이 많이 사요. 그죠? 기관들이 개인은 장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사느냐라고 이제 보면 6월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던 기관들이 바뀌고 있고 전체적으로 8월 달에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9월 연속 그래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다.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에코프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갑자기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 사는 배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이제 해지 성격인 해지라는 거는 리스크, 위험을 좀 피하는 걸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 미리 좀 사놓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 해지 차원에서 사놓자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 둔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탄산리튬 가격 하락 속도가 이렇게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서 조금씩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 하반기면은 이제 6월 지나서 7월부터잖아요. 7월에서 뭐 8월인데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선 반영되죠.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 반영된다 그러면 봄부터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봄부터는 이런 시각을 갖고 봄부터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늦어도 한 3개월 정도만 잘 견디시면 2차 전지 시장에 전체적인 수급이 호전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봄에 나타난다. 아시겠죠? 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빨리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카에 LFP 배터리를 개발해서 장착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를 못 구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갑질을 해버리면서 배터리를 못 써가지고 중국산 LFP 배터리를 지금 장착해갖고 우리 포토에다가 달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게소마다 그냥 모든 충전소는 포토가 꽉 잡고 있습니다. 어딜 가지를 못해요. 좀만 가면 또 휴게소 가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튼 꽉 잡고 있어갖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카니까 조금 더 오래 간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 2021년에 현대차가 SK온하고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양산을 이제 업무 체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함께 개발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을 이제 요때 늦게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를 이제 적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요때 기술을 좀 얻어가지고 이번에 배터리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LFP 배터리까지 만들겠다. 뭐 기술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보급을 위해서 초기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정착이 나와 있는 거고
기존의 하이브리드용 NCM 배터리보다는 원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쪽에 주력하겠다라는 현대차의 생각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유럽에서 현대자동차의 니오는 되고 또 기아차는 또 안 되고 환경에 이제 상당히 민감한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참 안 팔려요 지금. 북미 쪽에서 좀 팔린다고 하는데 유럽이나 뭐 중국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국에다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참 이거 좀 안타까운 게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거의 뭐 현기차 아닙니까? 그죠? 현기차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어떻게 바가지를 씌우느냐? 옵션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 쓸데없는 옵션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차값을 소나타 옛날에 한 3천만 원 정도 샀잖아요. 뭐 4천만 원. 지금 나온 건 5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것도 한 1년 뭐 한 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정도까지의 사양이 아니거든요. 사실 얘는 지금 상당히 국내에서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현기차 거의 다 우리 국내에서 비싸게 받고 해외에서는 싸게 팔고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라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자제할게요. 내부 종사자들이 차를 되게 싸게 사죠. 30% 싸게 삽니다. 30% 싸게 팔아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 싸게 팔아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5천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좀 바가지를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 오늘의 그 화두죠. 닭고기 회사, 닭고기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해운 회사 HMM을 인수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뭐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 시장이 뭐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움직였죠. HMM 저도 매매했었는데 아무튼 아침에 좀 매매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하림이 상당히 닭고기 팔아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상당히 자본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페노션 인수해가지고 5년 동안 잘 해왔고, 이번에 뭐 페노션은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좀 안 좋게 되고 있긴 하지만 HMM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하림 측에서는 상당히 그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올랐는데요. HMM이 그동안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성 자산 1년 이내에 팔 수 있는 자산이 약 10조에서 12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6조 4천억이잖아요. 물론 부채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그 해운업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잘못돼도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HMM 민영화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조 정도 12하고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전환하기 전에 이제 HMM이 그 산업은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40% 갖고 있었는데 전환했더니 한 57% 정도 돼요. 1% 요거거든요. 요거 1조를 주식을 전환했어요. 그 남아 있는 게 약 1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전환사채 CB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유예 기간을 줄 거냐 말 거냐 요거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 뭐 전환해도 바로 안 팔면 아무튼 인수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HMM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 연기금이 엄청나게 삽니다. 어제도 100억 샀고 오늘도 큰 등락이 있었지만 200억에 매수를 했어요. 왜 연기금의 매수 동향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과거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 연기금 여기 연두색선 있죠? 요게 이제 연기금이 순매수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물류가 막혀 있다가 딱 터지고 나서 물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의 2,000원에서 한 5,000원 이 정도 되던 만 원까지 되던 회사가 갑자기 5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주역이 누구였냐? 바로 여기 표로 나오죠.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연기금이 이렇게 사가지고 이 주식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우연찮게 최근에 MM 반군이 선박을 연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홍해를 이어가는
그 수에즈 운하를 못 지나가게 하고 있어요. 물류가 마비 위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6,500km를 정도 더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절이 지금 요 가격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물류가 한꺼번에 발달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무역까지는 아니겠지만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은 연말이 되면 될수록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기금이 주식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매수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통방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막 수급도 들어오고 그리고 화물 운송 요금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뭔가 큰 변화가 HMM에서 또 있습니다. HMM뿐만 아니라 최근에 HLB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에서는 그 증권사 레포트까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 숏퀴즈 터지고 5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다시 고점 맞고 이렇게 조정을 보일 건지. 근데 요거는 조정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공매도가 있을 때니까 적극적인 공매도가 나와서 밀린 건데 지금은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내년 5월에 대한 기대감도 미리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고점이 얼마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호재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추천가 33,000원인데 보시면 오늘 5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한 주도 안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HLB하고 대한통운 정말 수익을 크게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HMM도 담았다고 말씀을 하네요. 그렇죠? 평생 운영 함께 하겠다라는 댓글을 감사합니다. 여기도 실제 대한통운 40% 보고 잘하셨어요. HLB 보유 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100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또 계좌가 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통방에서 단타 종목이라고 단타라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중장기 수익주라고 여기 싹 써 있잖아요. 보시면 중장기 수익주 내년 1분기에 간암치료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시장이 120일선을 넘어가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좀 시세 탄력성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오늘 드디어 포착이 됐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야 이거 120일 넘어가기 전까지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맞고 또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이제 시도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베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7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좀 조금 눌렀다가 내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 122선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지금부터는 121선 위에서 놀 수 있는 121선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시장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언제냐면 내년에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시장에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제가 12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방 텔레그램 방이고 멤버십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개별 종목 폭등 장세 하실 분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사칭을 피해보지 않도록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과 평생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1년 단위로도 받지 않고 한 달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금액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22% 할인. 사칭 못하게 요 금액을 넘어가면 사칭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보다 많이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죠? 멤버십 해지하면 최소 3개월 동안 다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과거에 누구처럼 그냥 레포트만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레포트 잘 만드는데 레포트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그런 거 하면 쉽게 돈 벌겠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레포트를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가 레포트까지 딱 매일 훑어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포트만 줘가지고 멤버십을 운영해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올라가면 레포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레포트도 증권사 레포트 짜깁기잖아요. 본인이 레포트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금액이 싸서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멤버십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그 멤버십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멤버십보다 훨씬 더 양질의 정보와 종목을 줄 수 있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자문사에서 했던 종목들 찾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물론 이제 1대1로 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요. 하지만 전체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많은 의견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지만 소통방을 통해서도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늘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평생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독자들을 위한 방이에요.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위한 방이기 때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구독을 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위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신청이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알아서 안내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방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뭐 관리자, 팀장이 없습니다. 이거 쓰는 멘트 다 제가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직접 치고 매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 팀장이라든가 뭐 같은 뭐 동종 뭐 조인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직접 해서 맨날 제가 올리는 거예요. 좀 허접하지만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사칭 문자가 온다고 좀 제보가 오고 있는데 절대 이런 걸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 확인하시고요. 요 금액 이상 받으면 그들이 이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요 이상 받으면 거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거는 요 금액밖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곧 변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2차 전지 섹터가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가 갈지 또 다른 종목들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물줄기를 돌릴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이 형화강의 물줄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물줄기에 항상 순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7일 화이팅 하시고요. 연말연시 많은 모임이 있으실 텐데 음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